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4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KBS 원주방송국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아나운서 유지철입니다. 요즘 저녁에 술 약속 많으신가요? 강원특별자치도의 음주율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이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토대로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요. 강원특별자치도 내 고위험 음주율은 16.9%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이와 함께 음주가 원인으로 꼽히는 식도암, 간암, 간질환, 운수사고 등에 의한 각종 사망률도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악덕 중에 음주만큼 성공을 방해하는 것은 없다라는 말이 있죠.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을 만큼의 음주는 삶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절제를 잃을 만큼의 과도한 음주는 본인은 물론 주변 모두에게 고통을 주게 됩니다. 새롭게 시작된 새로운 달 3월을 맞이해서 새로운 마음가짐을 담아 금주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3월 4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의료 현장의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본격적인 행정처분과 사법 절차가 개시됩니다.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의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명령 공시까지 마쳤고요. 오늘부터는 전공의 복귀 현황을 파악해 처분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미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들어간 만큼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사법 처분도 속도를 높일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12개 대학이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층의 아침 식사 결식률을 줄이기 위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올해 경동대와 한국골프대, 한국폴리텍대 춘천 캠퍼스가 새로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하는 강원도 내 대학은 12곳으로 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대학에 지원하는 식비 단가를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올 봄에 200여 원을 투입해 2천여 헥타르 규모의 산림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조림지의 3분의 2는 낙엽송과 자작나무 등 경제림으로 조성합니다. 제위험지에는 소나무 등 큰 나무를 심고 산불 피해 복구 지역에는 마가목과 물풀의 나무 등으로 매화 수림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이달 말부터 식목일인 다음 달 5일까지 도내 각 시군에 나무시장을 개설하고 나무 나눠주기 행사도 마련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듣고 계신 시각 8시 36분 지났습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원주시가 제안한 일부 의제가 제외된 것으로 확인돼 앞으로 원주시 서부권에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추진하려는 원주시의 향후 계획에 영향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주시청 기획예산과의 이문희 미래전략 팀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문희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원주시가 추진하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특례, 여기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알아볼까요? 원주시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반영하려고 요구했던 의제,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지난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우리 시는 경제제일도시 조성을 위해 강원특별법 3차 개정 대비 꼭 필요한 특례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총 14건의 특례를 발굴하였습니다. 주요 특례로는 물안경 규제 완화 특례, 국제학교 유치, 비대면 진료, 드론 및 자율주행 실증 특례, 기업의 지방세 및 국세 특례 확대,
대도시 특례의 인정 기준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주목할 특례로는 국가 첨단 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환경규제 특례로 폐수 배출 시설 설치 제한 해제 및 수질 오염 총량제 규제 특례가 되겠습니다. 또한 원주시는 지역교육 경쟁력 확보 및 글로벌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원주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특례 역시 진행해 왔으며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에 1차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1,0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지위가 주어지는데요. 인정 기준에 불변의 요소인 면적 기준의 불합리함을 완화하는 대도시 특례의 인정 기준 특례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발표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입법과제안에는 원주시가 발굴한 특례 14건 중 7건이 반영되었습니다. 반영 특례로는 앞서 말씀드린 수질오염 총량제 규제 특례, 원주국제학교 유치 특례 외에도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비대면 진료 특례, 유치기업에 대한 지방세 특례 확대, 데이터 통합 이용 활성화 특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의 의제 특례, 국립공원 내 행위 및 공원계획 특례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입법 과제에 반영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그 한강 유역에 그 배추 시설을 설치하는 특례가 이번에 불발이 됐는데요. 네네. 반영이 안 된 거죠. 근데 강원도 내에서 한강 유역의 폐수 배출 시설 설치가 제한되고 있는 것이 사실상 원주가 유일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네. 폐수 배출 시설 설치 제한 지역 해제에 대한 특례가 이번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입법 과제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것은 반영해서 배제된 것이 아니고요. 단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는 특례가 아니다 보니 해당 과제를 장기 과제로 분류하여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와 도뿐만 아니라 환경부와도 적극 협의 중입니다. 아울러 원주시가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규제를 반드시 해제하여야 할 중요한 이유는 문마급을 비롯하여 6개 면에 걸친 260여 제곱킬로미터 면적이 1999년 10월 22일에 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해당 규제가 기업의 유치 및 경쟁력 저하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네, 해당 특례가 강원특별법의 차기 개정에 반영되어 원주시의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주가 팔당에서 52km 떨어져 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춘천은 21km 떨어져 있는데. 네, 맞습니다. 네. 춘천은 설치 제한 지역에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원주는 네, 이 배출 시설 네. 설치 제한 지역에 포함이 돼서 현재 기업 활동에 좀 제약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맞습니다. 앞으로 이 4차 개정안에는 이 원주시가 제안한 이 특례가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부의 현지 실태 제조사를 통해 규제 개선이 필요함을 지속적이며 적극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최초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지정 이후 폐수종말 처리시설 및 공공하수 처리시설 등 환경 개선 시설이 증설되어 지정 당시와는 환경 여건이 많이 개선되었기에 환경부의 제조사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을 환경부와의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우리 시의 입장을 주장하였습니다. 네. 이에 현재 환경부는 한국환경연구원과 배출시설 입지 개선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여건 변화와 지역 간 형평성 부분에 대해 재검토 예정입니다. 폐수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특례가 강원특별법 4차 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원주가 왜 이렇게 제약이 많나요? 춘천 같은 경우는 네.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훨씬 가까운데 네, 그렇습니다. 배출시설 설치를 할 수가 있는 반면에 네. 저기 충주도 그렇잖아요. 충북 충주도 이 규제로부터 좀 자유로운 편인데 네, 그렇습니다. 왜 원주가 이렇게 예. 제한이 많이 될까요? 네. 그럼 이제 원주시 입장에서는 이 반도체 첨단 산업 이걸 유치하려고 하잖아요.
서부권에.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런 그 핵심 사업에 좀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환경부가 배출시설 입지 개선을 재검토하는 사안은 1999년 최초 제한지역 고시 후 크게 진전된 사안이며 앞으로 원주시의 첨단 기업 유치 및 기업 성장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강원특별법 2차 개정에 원주시가 발굴한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특례가 올해 6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2차 개정에 반영되지 못하였던 수질오염 총량제 규제 특례가 이번 3차 개정 입법 과제안에 반영이 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특구, 관광단지, 창업기업, 산업단지에 유치하는 기업의 세액을 감면해주는 자치재정권 역시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었기에 이를 바탕으로 우리 시는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을 다할 예정이며 3차 개정안에 미반영된 과제들 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신규 과제 또한 많이 발굴하여 4차 개정안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 문제를 환경부에 환경부를 이 원주시 환경부에 원주시에 있는 당면 문제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뭐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논리도 개발하고 있고 네. 그리고 한국환경연구원과의 그런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원주시의 적극적인 이런 노력 및 간담회, 계속 입장 주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저희는 유의미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주시청 기획예산과의 이문희 미래전략팀장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5분 지났습니다. 원주 소방서가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무인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박다현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주시에 무인 심폐소생술 교육장이 생겼다고요? 네, 맞습니다. 올해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서 추진하는 첫 시행 사업으로 원주시에서 시범적으로 2개소를 운영하게 됐는데요. 무인 심폐소생술 교육장은 누구든지 어디서나 배워볼 수 있는 생명 존중의 교육 기회 제공과 보편화를 위해 추진됐습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일반인 심폐소생술 생존율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을 경우 1.3%, 심폐소생술을 미시행했을 시 5.7%로 2배 차이가 나는데요. 이처럼 심정지 환자 목격 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인 심폐소생술 교육장은 평소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싶었거나 시간이나 장소에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에게 편하게 체험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 원주소방서 함현주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누구나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생활 밀착형 무인 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운영으로 시민 중심 생명 존중의 교육 기회 제공과 보편화를 추구하기 위해 추진되었고요.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언제든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원주시를 만들어보고자 무인 심폐소생술장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서 추진하는 첫 시행 사업으로 저희 원주에서는 시범적으로 2개소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무인 심폐소생술 교육장은 쉽게 배우고 연습해보는 심폐소생술 체험장이고요. 심화 과정에서는 심폐소생술의 정확한 자세, 호흡 호기량,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법, 기도폐쇄 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법인 하임리히법 등을 알려드립니다. 평소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싶었으나 시간이나 장소에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에게 편리하게 체험해볼 수 있도록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심폐소생술 하는 방법을 텔레비전에서는 많이 보기는 했지만 직접 이렇게 해보신 분들은 네. 많지 않을 텐데요.
이 무인 심폐소생술 교육장에 가면은 직접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무인 심폐소생술 교육장은 원주시에 총 2곳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한 곳은 홈플러스 원주점, 다른 한 곳은 국민체육센터의 교육장이 들어섰습니다. 무인 심폐소생술 교육장에는 상반신 마네킹 하나, 교육 순서가 나와 있는 배너, 요가 매트, 평상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궁금하셨던 처치 안내문이 있는데요. 그리고 혼자 체험이 어렵거나 심화 과정을 교육받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배너에 실린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심화 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심화 과정에서는 심폐소생술의 정확한 자세,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법, 기도폐쇄 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법인 하임리히법 등을 알려드리는데요. 혹시라도 혼자 체험을 해보다가 어려움이 생기거나 더 많은 응급처치법을 배워보고 싶은 분들은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원주소방서 안전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원주소방서 함현주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평소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싶었으나 시간이나 장소에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에게 편리하게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주소방서에서는 119 안전문화체험마을이 있는데요. 작년 5월 달에 개관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으로 지진체험, 응급처치체험, 화재안전체험, 왕관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피난안전체험, 생활안전체험 등 5개의 체험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예약을 통해서 가능하고요. 다만 이용 대상이 7세에서 13세까지입니다. 혹시 자녀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안전체험 이용이 가능하니 신청해 주시고요. 소방청에서는 메타버스 119 안전체험관이라는 프로그램을 작년에 제작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PC와 모바일 모두 가능하고 시간, 공간 제약 없이 나의 아바타로 게임처럼 직접 심폐소생술, 화재 진압, 안전교육, 장비 전시 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네, 심폐소생술. 이게 소중한 우리 가족, 이웃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무인 심폐소생술 교육장에 가셔서 직접 체험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교육장은 홈플러스 문화센터와 국민체육센터 1층 접수처 옆에 위치해 있고요. 체험 가능한 시간은 문화센터 운영 시간과 동일합니다. 심정지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가정인데요. 평상시에 관심을 갖고 배워두면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겠지만 가장 소중한 내 가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무인 심폐소생술이 원주에 생긴 만큼 4분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심폐소생술을 모두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다연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0분 지났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도내 미취업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여성 구직활동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청 여성청소년가족과 유영지 주무관을 연결해서 자세한 사업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유영지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강원특별자치도가 도내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위해서 구직활동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요? 네.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40세에서 59세 여성 중에 가구원 소득이 기준종이 소득 60%에서부터 150%까지의 범위에 속하는 미취업 여성이 대상입니다. 기준중위 소득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인데 본 사업에서는 모집 시작의 기준 전월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로 중위소득을 판정합니다. 선발된 분에게는 구직활동 지원금과 취업 연계 서비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처음 참여하시는 분에게는 월 50만 원씩 6개월간 300만 원의 포인트를 지급해드리고 있고요. 재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월 50만 원씩 3개월간 150만 원의 포인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원금 수급 중에 취업해서 3개월 근속하시는 경우에는 취업 성공금을 50만 원을 현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 참여하는 분에게는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300만 원의 포인트. 그리고 네. 다시 한번 재참여하시는 분들은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150만 원의 포인트. 그리고 취업 창업 성공금도 50만 원을 드리고 있다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구직 활동비뿐만 아니라 또 여성 일하기 센터와 연계해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023년 여성 구직활동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도 높고 참여자 대부분이 구직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을 해주셨는데요. 필요 취업 지원 서비스로 구직활동 지원금 외에 시창업 알선 서비스를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도내 국외소에 여성 전문 취업 원스톱 지원 기관인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설문자 대부분이 이런 기관에서 도움을 받은 경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구직 희망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실 있는 사업을 해보고자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참여자별 취업 상담사를 지정을 해서요. 구직활동 방향과 역량 강화를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맞춤별로 관리를 해드리고요. 대면 상담과 유선 상담을 진행해서 구직활동 지원금 지원 기간 내내 꾸준히 도내 세이센터의 취업 프로그램과 취업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예. 강원도에 9개가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주로 경력 단절 여성들이 새로 다시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센터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 강원도 내 경력 단절 여성들이 이제 새로 취업을 하게 되면 주로 어떤 직종에 취업을 하게 되나요? 예전에 경력 단절 전에 하셨던 업무를 다시 하신다기보다는요. 네. 저희가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직업 교육 훈련을 그런 교육 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다시 일할 때 본인이 육아나 출산 임신 후에 육아 여건과 관련 그 연관을 해서 네. 가능한 일자리를 찾아서 다시 시작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자, 행정안전부가 공공 마이데이터 이 서비스를 도입해서 신청 방법이 많이 간소화됐다고요? 예. 올해부터 여성구직활동 지원 사업에서 처음으로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하게 되어서 사업 신청이 조금 수월해지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정부 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 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예를 들어 국민이 행정기관에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구비서류 정보 제공을 동의를 하면 본인이 일일이 해당 기관에서 발급해서 제출할 필요 없이 접수기관에서 해당 정보가 조회되게 됩니다. 저희 사업이 아무래도 신청자 연령대도 높은 편이고 소득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서류가 많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저희 사업에 사업 신청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절차가 좀 복잡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해서 기존 6종의 제출 서류 중에서 4종이 공공마이데이터로 대체되어서 사업 신청 시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현재 강원도 내에서 취업하지 않은 여성들, 미취업 여성들 몇 명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나요? 저희는 보통 통계청 자료를 참고를 하는데요. 이제 저희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에 따르면은 2023년 기준으로 해서 도내 15세에서 54세 기혼 여성이 21만 7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미취업 여성은 6만 3천 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또 미취업 여성 중에 3만 2천 명이 경력 단절 여성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3만 2천 명. 네. 예. 모집 기한이 이제 한 일주일가량 남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참가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예,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인 3월 8일 금요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신청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서 주변에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분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사업 신청은 강원 일자리 정보망을 검색창에 검색하셔서 여성 구직 활동 지원 사업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온라인 신청이기 때문에 신청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을 각 시군 담당 부서 가까운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일자리 정보망이라는 인터넷망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창에서 강원 일자리 정보망을 이렇게 검색하시면 사이트가 나옵니다. 네.
사실 이 청년 위주의 일자리 이 정책은 많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중장년 여성을 위한 일자리 정책은 좀 많이 좀 소외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보통 이제 20대가 취업을 하기까지 평균 3.5개월, 재취업을 네. 하기까지요. 30대가 9.4개월 정도 소요되는 반면 40대 이상은 19개월로 경력 단절 이후에 첫 일자리를 얻기 위한 구직활동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청의 여성 청소년 가족과 유영지 여성 일자리 팀 주무관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